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컬러 TV 시대에 태어났지만 오늘은 눈앞에서 흑백 TV 화면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오늘 화제가 됐던 한 시민의 반응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하루를 남겼습니다. 갑자기 인왕산과 서촌이 사라졌다면서 끔찍한 풍경 납치범을 꼭 잡아달라고 JTBC에 제보를 보내온 시민도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돼버린 일상. 온 국민이 기관지 질환에 걸리겠다며 두려움을 느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도 마치 안개 속에 사라진 유령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6배인 세제곱미터당 19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시행됩니다. 사흘 연속 시행은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입니다. JTBC가 헬기로 서울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어디에서나 보이던 남산타워도 또 500m가 넘는 최고층 빌딩도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이윽고 짙은 회색 먼지가 깔린 하늘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집니다. 3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입니다. 미세먼지가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킨 듯했습니다. 550여 미터에 달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연막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남 삼성동 일대도 모래폭풍에 갇힌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엔 촬영 헬기의 방향을 서울 중심부로 돌렸습니다. 먼 곳에서도 보이던 남산타워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국회의사당의 옥빛 지붕도 먼지에 가려 색을 잃었습니다. 63빌딩은 가까이 다가가야 간신히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잠긴 여의도공원도 반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내뿜는 연기는 처음부터 미세먼지와 하나인 것처럼 색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뛰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도 비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도 달리는 기차도 회색 풍경 속으로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항공기상청이 예측한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6km였지만 헬기에서 체험한 수치는 채 2km도 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졌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남산타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뒤에 타워 조명은 먼지의 최악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색이군요. 남산에서 내려다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남산타워는 보시는 것처럼 해가 진 이후 이렇게 붉은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나쁨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다가 오후 6시를 기해서 서울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곳 남산의 초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는 둘 다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전망대 아래를 내려다 보실까요? 뿌옇게 변한 시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낮 시간에도 여기서 시내를 촬영했었는데 낮에 어렴풋이 보였었던 건물들의 윤곽조차 이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전망대의 모습을 보시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야경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을 전망대는 텅텅 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 그리고 대기 정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11월에 이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보다 이번이 더 심각했었던 이유는 대기 정체 현상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중국 내에서 이 심각한 대기 정체 현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한껏 올랐었는데 이 미세먼지가 추위가 주춤한 사이 따뜻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대기 정체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람 분포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선 풍속이 초속 3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또 분포도에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풍속이 1m 아래, 초속 1m 아래 거의 바람이 불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자, 전국에 걸쳐서 이처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던 것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서쪽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모두 높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의 전국 일평균 농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6곳에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자,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언제쯤 좀 나아지는 걸까요? 네, 일단 내일까지도 충청도 아래쪽은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후쯤은 돼야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이 미세먼지를 중부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모레인 수요일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맑은 날은 단 하루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짝 추위가 끝나고 목요일부터 날이 다시 풀리게 되는데 이때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기상청은 당분간 날씨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따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월말까지는 이 탁한 공기에 휩싸일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산 타워에 있는 쪽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수도권에는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죠. 공공부문 차량 절반을 묶고 주차장은 폐쇄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운행한 노후 경유차에는 과태료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표정에서는 효과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돌아다니려고 나왔는데 카페에서만 지금 2시간째 앉아있거든요. 당장 저기서 밥 먹으러 오는데도 실시간으로 보기 칼칼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번호판 자동인식 그 시스템에서 노후경찰 곤란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스크 없이는 뭐 못 다니겠구만 보니까 2개 된 거예요, 이거. 3, 4일 앞두고 이게 이제 날씨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오후 6시의 대기 흐름 영상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부분이 붉은색으로 물론 표시가 되죠.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붉은색이 띠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서해상 고도가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은 지난 주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5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대기질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저희 베이징 취재팀의 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직접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뒤에 보이는 곳이 무역센터가 위치한 베이징 도심 스카이라인입니다. 오늘 오후 3시간 동안 10초 간격으로 촬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km 떨어진 건물이 스모그에 뒤덮입니다. 그 사이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27 마이크로그램에서 186으로 치솟았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어제와 오늘 화북, 화동 일대에 스모그 오렌지 경보를 내렸습니다. 적색 경보 바로 아래 엄중하다는 경보입니다. 예. 자, 신 특파원이 지난 8일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중계를 했는데 당시의 화면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지난 8일 화면 왼쪽의 중계 당시 베이징의 PM2.5 수치는 10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오늘 베이징의 수치는 19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난 8일 선명하던 건물들이 오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중국 대륙의 대기질은 언제까지 나쁠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주말 베이징 인근의 바오딩의 초미세먼지가 5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베이징 교민들도 밤새 붉은 경보음을 내는 공기청정기 소리에 잠을 설쳤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오늘 밤부터 다소 약해졌다가 모레인 16일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시 나빠진다는 예보입니다. 다만 당초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질 것으로 예보됐으나 실제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미세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는 상시 오브제를 시행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를 가동하는 등 환경 정책이 엄격합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엄중한 문책 인사도 뒤따릅니다. 반면 외곽으로 벗어나면 상황은 또 다릅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면서 올 겨울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5%에서 3%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대기질에 밀접한 화북과 화동 지역의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이렇게 중국 현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중국 정부의 입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서울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동안의 관련 연구는 꽤 진행이 됐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요구도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서쪽 끝섬 백령도, 안개가 뒤엉킨 초미세먼지에 사고 태변도, 바로 건너편 북한 땅도 숨었습니다. 인천 앞바다도 송전탑만 흐릿하게 보일 뿐 근처 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엔 종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국내 오염물질이 이곳까지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환경부의 대기질 예측 그래픽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검붉은색 오염물질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서울시의 오염물질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도 중국 요구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한중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독자적인 연구는 꽤 진척이 됐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해 4월 2차례 다목적 기상비행기를 띄워 서해 상공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땅에서 측정한 수치보다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가량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았습니다. 2016년 미 항공우주국과의 공동 연구에선 48%가 나라 밖에서, 이 중 34%는 중국에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한중일 3국이 함께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환경부가 이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법원이 보낸 서류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91명의 시민들은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과 중국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재판을 주권 침해라며 아예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낸 소장 등 관련 문서를 지난 4일 되돌려 보내면서 이 같은 뜻을 함께 전해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에 문서를 보낸 지 10달 만의 일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열렸을 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로 법원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서류 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해 재판을 진행할 뾰족한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중국 정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바깥 공기뿐만이 아니라 실내의 미세먼지도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측정기를 갖고 오늘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카페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은 외부와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실내가 좀 더 나은 편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취재진은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카페로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리에 앉아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바깥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매우 나쁨의 2배를 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카페도 비슷합니다. 직원은 따로 환기 시설이 없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지하 쇼핑몰도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식당 주변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초미세먼지를 재보니 매우 나쁨 수준인 246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실내는 어떤지 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치가 낮아지는 듯 하더니 승객이 붐비는 승강장 주변에서 다시 숫자가 높아집니다. 지하철 안입니다. 273 마이크로그램. 바깥보다 오히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밖과 비슷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도 좀 이렇게 답답한 걸 느껴가지고 이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거의 또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 쓴 사람이 더 많더라고. 야외든 실내든 미세먼지의 안전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처럼 숨막히는 미세먼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세먼지는 이미 영화 속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크린 속 미세먼지는 당장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 드리울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앞으로 34년이 흘러 2053년의 서울입니다. 방독면 없이 외출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황량한 벌판뿐. 다신 볼 수 없게 된 봄 풍경은 노래로만 남았습니다. 공기 썩기 전엔 벚꽃 엔딩 들으면서 봄만 되면 소풍 나갔었는데. 소풍이 뭐예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뿐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도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 먼지가 들어올까 창문을 꽁꽁 싸매 종일 깜깜한 집에선 이웃의 평범한 소리도 공포로 다가옵니다. 맑은 공기와 먹을 게 필요했던 거지의 침입에 온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사람이 다닌 지 오래인 바깥엔 자욱한 먼지뿐입니다. 사회적인 단절감은 더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한 공기에 대한 것도 빈부격차로 존재하지 않을까. 지진이 난 뒤 파리 전체를 덮기 시작한 먼지. 최첨단 인공지능으로 병을 치료하는 미래지만 국가도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Tu te rends pas compte de comment c'est dehors? Je pense que les 2 tiers de la population parisienne y sont passés d'un coup. 영화 속 미래는 다소 과장된 허구일 순 있어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이 오늘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더 무섭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팩트체크 결과는 좀 달랐죠? 네, 석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42%로 나타났고요. 2017년 같은 기간에는 43.7%였습니다. 이 시기에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이렇게 줄었다면 미세먼지는 어땠나요? 석탄 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의 양도 줄었습니다. 2016년 1분기 7,951톤이었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에 7,746톤으로 줄었고 2018년 1분기에는 6,521톤이었습니다. 대형 석탄발전소는 TMS라 불리는 측정기를 굴뚝에 달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걸 통해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파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 또 다른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이 8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최근에 환경정책의 주요 통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탈원전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또 하나의 주장이 나왔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를 도리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가 늘게 된다. 이것도 팩트체크 결과랑 다르죠?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23%까지 내려갑니다.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정부 계획보다도 3.8%포인트가 낮습니다. 네. 원전은 2022년까지 늘었다가 이후에 줍니다. 이를 친환경 에너지가 대체합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느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